치료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치아를 둘 다 발치한 경우이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나 이런 염증 조직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뼈가 다 녹아서 뿌리 끝에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뼈가 계속 녹고, 그렇게 되시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평생 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예,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물론 한번 심어 놓으면 평생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늘은 그 임플란트가 언제 재수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재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재수술을 하는데요. 크게 4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기둥과 뼈가 잘 붙지 않은 경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긴 경우, 아니면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가 좋지 않아서 계속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뽑고 다시 하는 경우,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의 연결 부위 나사 같은 게 파절된 경우에 다시 제거하고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이제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환자분을 보시면은 예전에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옆에 치아 뿌리 쪽에서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염증이 번진 경우입니다.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이고, 그 염증이 옆에 있는 임플란트까지 퍼진 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쪽으로 염증이 퍼지면 뼈가 녹고, 뼈가 녹으면은 임플란트와 뼈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계속 커지고 다른 치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원인이 되는 치아를 뽑거나 치료하는 게 좋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엔 너무 늦어서 임플란트와 치아를 둘 다 발치한 후 뼈이식을 한 분이십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임플란트와 좋지 않은 치아는 뽑은 상태고요. 그 자리에 뼈가 너무 없어서 일단 뼈이식을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뼈가 굳고 나면 임플란트를 심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염증이 있는 치아를 좀 진작에 치료를 했으면은 임플란트까지 그 염증이 옮겨가지 않았을 텐데, 치료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치아를 둘 다 발치한 경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치아가 안 좋거나 하시면은 치과 와서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임플란트 자체에서 염증이 좀 생겨서 임플란트를 제거하신 분이고요. 이렇게 임플란트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치를 잘 안 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흔들흔들 하신 상태로 오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 염증이 많으면 치료가 되지 않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주변 뼈가 다 녹아서 뿌리 끝에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면은 염증이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뼈가 계속 녹고,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임플란트 제거한 후에도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발치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진이고요. 임플란트 제거한 사진에서 보시면은 보이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나 이런 염증 조직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조직 때문에 뼈가 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제거해 놓고 뼈이식을 해 놓고 지금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뼈이식이 잘 된 거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분이 다음 달쯤에 수술 약속 잡힌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임플란트를 다시 심으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가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다르게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진 않았지만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의 치아 머리와 기둥을 연결하는 나사가 계속 풀린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 부분이 계속 뭔가 깨진다거나 잘 안 씹힌다거나, 혀를 계속 씹는다거나 볼이 계속 씹힌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치와 각도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불편감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임플란트 상태가 잘 붙어 있고 염증이 없더라도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에 파절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도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속이 단단하지만 너무 강한 힘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부러져서 제거하고 다시 하신 분인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임플란트 옆쪽이 부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거를 찢어졌다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마치 그 얇은 금속이 찢겨져 나간 것처럼 보여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임플란트가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가 부러졌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냅뒀던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었고요. 제거하고 나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심은 사진을 보시면은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잘 심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에 파절이 일어나거나 찢어지거나 나사가 부러지거나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강한 힘을 받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거나, 그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은 임플란트 각도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똑바른 자리에 똑바로 있는 임플란트는 웬만한 씹는 힘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삐뚤게 잘못된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진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더 잘 부러지거나 잘 찢어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임플란트들은 제거한 다음에 다시 심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재수술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왜 재수술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그 원래 있던 뼈가 좀 손상될 수가 있어요. 옆에 붙어있던 뼈도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그 임플란트가 있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뼈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심어야 되고요.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실패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위치에 잘 심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잘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가이드 임플란트 방식을 이용해서 심는 겁니다. 가이드 임플란트 방식을 이용하면은 다른 데 심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고요. 각도, 위치, 깊이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꼭 가이드 임플란트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느낄 만한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임플란트 쪽이 불편한 경우인데요. 불편하다는 뜻은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씹을 때 너무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치과 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재수술 시에는 특히 원인을 모른 채 원래 심었던 위치에 다시 심으면은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수술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한 위치에 가이드 임플란트로 심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다시 심는다면 임플란트 재수술 하더라도 문제없이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셔서 꼭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